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검사하고 추적하고 쫓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외도는 한 사건이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두 사람 모두 무너집니다. 외도한 사람은 현실 부정, 합리화, 방어를 하기 시작하고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존재가 흔들리는 정서적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도를 한 사람의 5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걸렸네, 걸리고 말았어 라는 죄책감이 드는 동시에 이젠 끝낼 수 있겠다, 이 생활을 하는 안도감도 동시에 공존한다고 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감정이 양가적이기 때문에 행동 또한 오락가락합니다. 왜 저럴까? 피해 입은 배우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도 양가 감정이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방어 본능이 최대치로 올라가는데요.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나 정서적으로 외로웠잖아. 당신도 잘한 게 없잖아 라며 책임 회피하고 방어하고 합리화를 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죠. 그때부터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거짓말, 행동의 거짓말, 지나왔던 과거에 대한 거짓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심리는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나는 나쁜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쁜 걸 나쁘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보다는 상간자, 상간녀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완전히 끊었어도 뇌에 잔성이 남아있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감정으로 자꾸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에게 100%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감정과 판단이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제대로 된 자기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다섯 번째로, 빨리 이 일을 덮어버리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는 말을 하거나 그만 좀 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라며 대화를 피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깊이나 이 문제 인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고요. 이에 반해서 피해 입은 사람의 5가지 심리는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배우자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칼로 찔린 것보다, 총에 맞은 것보다 더 아픈데요. 나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분들은 성형수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슴 수술도 많이 하고 눈, 코, 입을 손대는 일이 많은데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불안과 우울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받아내야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로, 현실이 붕괴되고 강박적으로 남편을 감시하거나 아내를 감시하게 되는데요. 위치 추적이라든지 핸드폰을 검사한다든지 노트북을 들여다본다든지 온 옷들을 다 뒤진다든지 강박적으로 그 사람을 검사하고 추적하고 쫓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진실에 집착하는 이유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이 검사하고 이 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분들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아무리 쫓고 쫓아도 이게 정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세 번째로, PTSD입니다.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악몽을 지속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는 꿈을 꾸거나 계속해서 그것이 떠오르고 플래시백 되고 똑같은 그 재경험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그 고통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그 바람을 알았던 강도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반복적으로 감정 기복을 드러냅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났다가 괜찮아졌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다가 정신을 잃거나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내가 미쳐가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누구 잘못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를 탓하게 되고 분노를 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미쳐가나 보다 라는 절망감에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신감과 애착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내 삶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외 회로가 망가지고 신뢰 회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큰 불안감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감정이 한 번에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배우자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의 속도가 다른데요. 이처럼 관계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요. 심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외도한 사람은 죄책감, 안도감 또는 불안감, 빨리 잊고 싶어하는 반면 외도를 당한 사람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 슬픔을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도망치려는 자와 남으려는 자, 슬픔 속에 그 안에서 함께 똑같은 속도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입은 상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무슨 상처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외도를 한 당사자도 걸림으로 해서 발각됨으로 해서 본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로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 배우자만큼의 상처는 아니죠. 하지만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전혀 공감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세퍼언니 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외도한 사람이 진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축소를 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배우자의 마음부터 안정을 잡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할 건지, 왜 그러냐고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두 사람의 시간표가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입은 상처가 다르고 서로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회복으로 달려가셔야 하겠죠. 한 명은 빨리 끝내고 싶고 한 명은 끝내지 않은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상담이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담과 치료를 받으셔서 함께 해나가셔야 되는 단계인 거죠. 네 번째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회복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정 체크를 해주시고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둘이서 힘들다면 상담 치료 속에 동반돼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상담을 받다 보면 상담을 입은 피해자는 그 사건 속에 계속 머물러서 힘들어 하는데 남편은 이제 끝났으니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 입은 배우자가 그 안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서 빨리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피해 배우자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그 슬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슬픔을 공감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도한 사람들은요, 죄책감도 있지만 외도하는 중에 사랑에 빠져있다는 도취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게 참사랑이라고 믿고 외도하는 상간자나 상간녀를 이상화해서 내가 지금 배우자하고 관계를 매우 좋지 않다고 이상화하기 때문에, 내 상간자와 상간녀를 이상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는 낮추고 그 사람들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외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모든 사람은 어떤 상대를 구할 때 내 정서적인 결핍, 현실적인 결핍을 쫓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혼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바람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더 이상 내 배우자에게서 정서적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느낄 때 또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도를 할 때는 피해 배우자의 모습을 잘 그려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걸리지 않으면 되고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외도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게 피해 배우자분들은 그 외도하시는 분의 심리의 변화를 공기로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으로 느낀다는 거죠. 아무리 들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세상의 50%고 50%는 아직 걸리지 않은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바람의 문제가, 외도의 문제가 매우 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외도라는 것이 순간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길게 이어졌을 때 가정에,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도를 하셨다고 이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외도를 통해서 관계가 재성립이 되고 다시 더 발전적인 관계로 가는 가정도 저희 상담소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도 이전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와 외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